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기나긴 명절 연휴를 보냈는데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했었는데 중국의 AI 굴기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까요? 딥시크 등장의 충격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 심하게 주가가 빠져서 급하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비용으로 더 안 좋은 GPU를 사용해서 챗 GPT를 능가하는 성능을 낸다라는 게 큰 충격이고,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뭐 한 거냐, 너네 이제 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시장의 충격에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명절 시작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생각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었고, 실제로도 딥시크에서 주장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오픈 AI의 기술을 훔쳤다, H100을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이게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분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딥시크 충격으로 하락한 시장에서 제가 이제 저가 매수를 시도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서 그러게 장기 투자나 잘할 것이지 왜 단타를 치려고 하냐라는 시장의 꾸지람을 듣는 기분이 들면서 이번 주를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3대 지수 중 다우만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의 마켓맵을 보면 이번 일이 엔비디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던 브로드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성장 둔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메타는 저커버그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인지 몰라도 주가가 상승했고, 애플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11.1% 감소했지만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기록을 하면서도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고요. 2025년 1월의 마켓맵을 보면 한 달 동안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월말에 초를 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손해를 본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관적인 한 주의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딥시크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요. 엄청난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고, 패드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거는 뭐 예상을 했던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압박하니까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무감독 자율주행차를 6월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명품 주식들을 관심 종목에서 보고 있는데 잠시 이거를 안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스물스물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은 잘 오른다는 불편한 진실은 아닌 것 같고, 제 주식도 올랐지만 돈이 많으면 이런 주식들을 좀 샀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샀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설 연휴에 엔비디아 속슬에 돈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 충격으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뱃돈으로 주식 샀더니 대박난 아기개미 투자 비결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기개미의 투자 비결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사팔사팔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아이들 계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음을 직접 체험하고 있고, 이번에 받은 세뱃돈으로도 역시 주식을 사줄 예정이에요. 기사를 보면은 우량주 위주로 투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0위권 안에 QLD와 TQQQ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저의 주관적인 기준에서의 관심 기사를 스크랩해 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는 지난주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할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저의 메인 계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종목들이 골고루 하락했는데 역시 아이온큐와 속슬의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속슬에 물려도 손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급한 돈이 아니면 버티면 된다라고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슬슬 결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왼쪽 계좌의 평균 매입 단가가 $50대였었는데 거의 이제 오른쪽 계좌랑 비슷해졌고, 여기에 수량이 지난주에 90주였는데 이번 하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사고 했는데 $23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때 샀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고, 금요일에 제가 늦게 잤는데 $29 언저리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산 수량을 한번 팔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놔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타이밍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다시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수량을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는 뭐 결과론일 뿐이고, 차분하게 이 프로젝트를 끝낼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속슬이 $20 아래로 내려간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삼슬라의 장기 투자 상황은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컸지만 일주일을 마감한 모습으로만 보면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드문 현상인데 거의 보합이에요. 위험한 투자지만 저는 이렇게 싸게 사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날아간 수익도 꽤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나무증권 계좌에서 4848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딥시크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 속슬과 함께 삼슬라를 매수했고, 이거는 이제 적절한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좌에서 직접 모아가고 있는데, 이 계좌의 수익률도 지난주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투슬라를 소량 매수하기는 했는데 이제 투슬라와 삼슬라를 활용해서 본주를 늘려가려는 전략이 생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튼 테슬라는 한 주라도 더 계속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필수인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지난주와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수추종 ETF만 열심히 사도 은행에 갖다 주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포함된 ETF를 추가로 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수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봤고요. 계좌의 하락이 유쾌하진 않지만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